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의 교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7월 기출 31번부터 4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저장된 파일 혹은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 클립아트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늘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쌓기는 원본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단위 그림이 달라진다. 다음 비율에 맞게 쌓기는 계열 간의 원본 그림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 같게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된다고 했는데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원 막대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안에다가 클립아트나 그림을 넣어서 채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채우기에서 여기 그림 또는 질감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여기서 질감을 나타냈고 파일에서 삽입을 한다든지 클립보드에서 삽입, 클립아트에서 삽입이 가능합니다. 클립아트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그림을 제가 넣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은 지금 파일에서 여기 도너츠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느리기를 했더니 너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높이에 따라서 크기가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은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막대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를 하게 됩니다. 값이 아니라 써주세요. 막대의 크기. 여기 나와 있죠? 막대의 크기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너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너비는 똑같고 높이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쌓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쌓기는 이쪽에 가보면 이제 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조그마한 모양이 지금 쌓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비율에 따라서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만 단위로 해볼게요. 1, 0, 0, 0, 0.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1번 다음 중 A4 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길순 A4 그 셀에 장학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성적 관리가 지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중 밑줄을 하면은 지금 글자 밑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아니고 여기 테두리에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메모 삽입하겠습니다. 자, 장학생이라고 치고 여기는 자동 크기가 아니고 이렇게 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주고 바깥에 나오면 숨겨지니까 메모 표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모가 지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제죠. 자, 첫 번째 A3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얘를 아래로 드래그 하면 어떻게 돼요? 배순용이라는 글자가 그냥 똑같은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A4 셀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메모 숨기기를 하였다. 자, 여기서 메모를 숨기면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숨기기만 됩니다. 자, 다시 나타나죠. 자, 3번 A4 셀을 선택하고 홈의 편집 그룹에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죠? 홈의 편집 그룹에 여기 지우기 있죠? 지우기. 여기에 모두 지우기를 했더니 이제 메모도 사라지고 이 글자도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4번은
A4 셀을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를 눌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글자만 사라지고 메모는 그대로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아래표에서 원금과 이율을 각각 곱하여 수익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C5셀에 여기에 수식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채우려고 한다. 자, C5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대각선을 하는 방법은 셀 서식에서 여기 테두리에 보면 여기 대각선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그냥 이런 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 하고 퍼센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 2.4% 이런 식으로 퍼센트는 Shift하고 5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는하고 지금 C4랑 뭐랑 곱하면 되죠? 여기 B5랑 곱하면 되죠? 지금 얘는 보니까 D4랑 D4 곱하기 B5를 하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봤을 때 뭐가 고정이 되고 있어요? 사행이 고정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25가 되겠죠. 25 24 자, 그래서 사행이 계속 고정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4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행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달러를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B5, B6, B7, B8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고정이 돼요? 이 B10이 고정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 앞에다가 달러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C4 여기 했을 때 F4키를 눌러서 사행이 고정되도록 하면 되고요. 이렇게 곱하기 Shift 하고 8 하면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B5, B6, B7, B8이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B 앞에만 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행 고정하고 비고정.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시 해볼게요. 여기 곱하기 여기 했을 때 얘는 잘 나오지만 옆으로 했을 때 값이 너무 커지거나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자, 샵이 나오는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에 샵이 나오는데 어때요?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자, 컨트롤 물결을 눌러보면은 여기가 변경되면 안 되는데 여기가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변경되면 안 되죠. 지금 얘로 똑같이 지금 곱해져야 되는데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상대 참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또한 여기서 밑으로 내렸을 때 자, 지금 얘가 바뀌면 안 되는데 여기 얘가 또 하나씩 증가하면서 값이 바뀌고 있죠. 그쵸? 여기는 다 C 사야 되는데 지금 5, 6, 7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해줘야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설정 시에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하여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썼을 때는 Shift가 자동으로 붙는다. 자,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로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다. 네 번째,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매크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커만 실기에서 항상 나오는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는 항상 두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서 두 문제씩 나오고 있고, 자, 여기서는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 이름은 총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점은 두 가지를 더하고 단추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의 뜻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나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만들어서 기록하여 작업이 필요할 때 단축키라든지 바로가기 키, 실행 단추로 빠르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가기 키를 만들 때는 소문자로도 만들 수가 있고 컨트롤 소문자 혹은 대문자를 만들 때는 앞에 Shift가 붙게 됩니다. 자, 매크로 똑같은 지금 바로가기 키가 있었을 때는 매크로 키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Q로 지정했을 때 컨트롤 Q와 똑같이 엑셀에 컨트롤 Q가 있었을 때는 매크로를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름을 지금 총점이라고 했는데 자, 이름에는 공백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자, 기호 문자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줘야 됩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그 반복적인 작업 합계라든지 색깔 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이나 버튼을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 탭이 생성이 되어야지 합니다. 여러분 엑셀 화면에서 개발도구 탭이 없다면은 파일에 옵션 들어가서 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이거를 체크해 주면 개발도구가 탭이 생깁니다. 자, 생겼을 때 이제 매크로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여기서는 기본적인 값은 매크로 1, 2, 3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총점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총점. 자, 바로가기 키를 지정해도 되지만 지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문자로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되고 대문자로 했을 때는 Shift 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창이고요. 자, 여기서 는 해서 썸을 해도 되지만 소양인증 플러스 직무인증을 해서 내가 더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쓰면은 이제 채워지고 다 했으면은 작업을 다 했으면 세 번째 중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지를 해주고 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단추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만들면 됩니다. 자, 단추를 A10에서 B11 영역에다가 생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요. 자, 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점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총점이라고 쓰겠습니다. 총점. 자, 총점이라고 쓸 경우에는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총점을 지우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니까 손가락 모양이 나타났죠. 자, 클릭했을 때 이제 매크로가 나타나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가 지금 생성이 됐잖아요. 생성이 됐을 때 이제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실행하는 방법,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는 방법, 편집, 그 다음에 옵션이 있습니다. 편집을 할 경우에는 비주얼 베이직 이 편집기가 나타나면서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비주얼 베이직 언어예요.
자, 다시 매크로 갔을 때 옵션을 가보면 내가 바로 가기 키를 Q가 아니라 뭐 A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설명도 쓸 수가 있는데 매크로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바로 가기 키랑 설명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4번에 1번 매크로에서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단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하여 사용 가능하고 대문자 지정하면 앞에 컨트롤 시프트가 생기면서 대문자로 되죠. 자,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 생성 가능하죠. 아까 총점처럼 이름만 가지고 생성 가능합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고 매크로가 훨씬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35번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별을 지금 이 환자 번호 중에 M을 찾아서 남과 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if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vlookup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인덱스로 구할 수가 있고 혹은 search if error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는 if 자, if는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됩니다. if는 보니까 조건식 컴마 참 거짓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건식은 항상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if 자, m을 찾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함수 중에서 중간 숫자를 찾으려면 mid 함수를 써야 됩니다. mid 함수. 자, 환자 번호 중에서 자, 네 번째 중에 첫 번째인 글자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에서 첫 번째 글자를 찾았을 때 대문자 m이라면 남자, 참값으로 남자를 찍히게 되고 거짓값으로 여자를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하나를 제대로 생성하면은 자동 채우기 핸들로 지금 구해지죠. 자, 컨트롤 물결을 해보면은 자, 하나씩 지금 주소가 증가를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죠? C3에서 이제 4,1 F가 M인지 비교를 해서 참이면 남이고 거짓이면 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거짓이기 때문에 여를 출력해냅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다시 물결. 자, 이번에는 자, 인덱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보통 자, 뭐를 쓰냐면은 필드를 뺀 나머지 범위를 쓴 상태에서 뭐 1,2 이런 식으로 행 번호를 쓰고 열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범위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구하고자 할 때 그때 쓰입니다. 자, 그러면 1,2라는 하는 거는 이게 1행이고 이게 2행이 뜻하죠. 이게 행이고 가로 행 그 다음에 이게 1열이고 이게 2열에 속합니다. 그러면 1행과 2열이 만나는 이 남이 찾아지게 되겠죠. 남. 자,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1값을 매치 함수로 구합니다. 매치. 자, 매치는 밑에서 봐보면 찾을 값, 범위, 옵션을 통해서 범위에서 찾을 값의 위치를 찾습니다.
자, 찾는 값은요. 그래서 미드 함수를 지금 이용하고 있죠. 미드 다시 여기에서 4,1. 자, 지금 m을 찾아서 지금 이쪽 범위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컴마 자 0을 해주면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 m이 지금 몇 행에 있죠? 1행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1 대신에 매치 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또 남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는 왜 0이 나올까요?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절대 참조여야 되는데 상대 참조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범위가 바뀌게 되죠. 컨트롤 물결 했을 때 이 범위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씩 증가하면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얘를 무슨 키? F4키를 눌러서 절대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4키를 눌러서 엔터를 치면 이제 제대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제대로 구해지죠. 자, 좀 어려운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VLOOKUP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자, 탭키를 눌러서 자동으로 함수 명이 나오게 하고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찾는 값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찾는 값. 그 다음에 밑에 이 범위에서 절대참조 범위에서 찾고 원하는 열,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0이나 유사일치하는 2를 써줘서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구합니다. 인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찾는 값이 지금 여기서는 m을 찾아야 되죠. 자, m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합니다. 자, C2, 4,1 그래서 m을 이 밑에 있는 표에서 구하는 거죠. 자, 필드를 빼고 나머지 F4키 절대 고정 시켜줍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성별이기 때문에 성별이 2열에 있죠. 컬 인덱스 넘 2열.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m 값을 찾고자 합니다. 자, 0을 주면은 어때요? 제대로 구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1, 2, 3번은 맞게 되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골뱅이를 찾는 거고 여기서는 m을 찾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자, 먼저 찾는 문자열이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에 search 자, m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m을 이렇게 씁니다. 직접 쓰고 나서 텍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가 나오겠죠. 네 번째 위치가 나오고 이게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내라. 여기서는 지금 if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반대로 써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if 제대로 된 정상값이 되면 남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로 오류값을 출력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값을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습니다. 36번 다음 중 D9 셀에서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색과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수식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int 그 다음에 t average에 대해서 각각 알고 있어야 되고 트렁크 함수, 라운드 다운의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부터 지금 6까지 적혀 있죠. 자, 1부터 하는 방법은 1부터 6까지 이렇게
쭉 내려주면 되는데 그냥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주면 되고, 원래는 이렇게 되죠. 2라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00을 붙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표시 형식에서 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0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해봤고요. 자, 평균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D-average를 사용합니다. D-average. 자, D-average는 여기 보니까 필드를 포함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필드를 포함한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내가 뭘 원하는 거죠? 여기서 수확량을 원하는 거예요. 자, 수확량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1, 2, 3, 4, 5열에 있죠. 5, 자, 사과가 지금 조건 박스로 지금 여기 적혀 있죠. 조건 박스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평균이 구해집니다. 이 앞에 인트를 붙일 거냐, 트렁크를 붙일 거냐, 라운드를 붙일 거냐에 따라서 값이 이제 달라지겠죠. 자, 이제 인트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인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리게 되는 거죠. 12.6일 경우에는 자, 뭐가 돼요? 12로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답도 해볼게요. 두 번째 답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죠. 자, 트렁크는 지금 보니까 지정한 자릿수만은 소수점 아래로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12.6에서 12가 또 나오겠죠. 자, 트렁크로 해도 1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라운드는 그냥 숫자만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 반드시 자릿수 값을 정하죠. 컴마 0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수로 되는데 뒤에가 지금 12.6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2.6인데 지금 정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뒤에서 올리기 때문에 얘가 5 이상이죠. 라운드는 5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올려요, 버려요? 올리게 됩니다. 13. 그래서 3번 답은 1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른 결과는 3번이 되겠고 4번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12.6이라 하더라도 다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줍니다. 그래서 자,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트랑 트렁크랑 라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인트 12.6은 어떻게 된다?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12랑 13이 있었을 때 12.6은 이 정도 되죠. 내리는 거는 왼쪽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혹시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3이 있고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 내릴 때에는 왼쪽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트렁크는 뒤에 있는 소수를 버리는 거죠. 트렁크 12.6 그러면 무조건 뒤에를 버려줍니다. 여기 뒤에를 버려주기 때문에 1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쇄를 할 때 보통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나누기는 지금 보기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기에 가면 있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여기를 눌러보시면 보기 써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점선이 되면서 지금 인쇄를 하게 되면 두 쪽으로 나오고 여기가 잘리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한쪽에 나오게 하려면 이거를 점선을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실선이 되면서 이게 전체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미리 보기 했을 때 자, 행 높이나 열 너비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여기를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지금 변경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는 수동으로 내가 선생님이 옮겼죠. 옮겼을 때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수동으로 선생님이 옮겨놓은 거는 여기가 어떻게 되죠? 실선이 되죠. 자,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한다?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벨 옵션 등에 따라서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파선하고 실선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점선이 파선입니다. 8번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이 되었다면 아래 통합문서에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자, 보통 지금 보안 경고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알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매크로를 제외한 알림 표시. 그래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자,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설정이 돼 있죠? 두 번째 설정이 돼 있죠?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지만 이제 이런 아까처럼 알림 표시가 설정이 됩니다. 39번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하여 A가 지금 이 범위 중에서 1개가 있기 때문에 클로버가 1개가 표시가 되게 B가 지금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가 표시가 되게 이런 식으로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카운트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자를 넣어서 그 문자열이 반복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2, 3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는 count if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count if 자, 조범조라고 했습니다. count if는 조범조. 자,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자, 지금 A가 지금 몇 개 있는지 보는 거죠. 엔터. 그럼 1개가 맞죠? 근데 여기 4개, 여기 C 1개 맞죠? D는 없고 F 1개. 자,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이 앞에다가 repeat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반복을 해주고 싶은 거죠. 자, 클로버는 어떻게 구해요? 미음에 한자키 눌러서 클로버 모양을 찾습니다. 이거였죠? 이렇게 해주면은 잘 나오는지 가로 그래서 텍스트 컴마 개수로 지금 구해보는 거죠. 여기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다시 repeat 다시 따옴표 해주고 미음의 한자키 이렇게 해주고 쉼표 그 다음에 count if 개수 구했죠. 닫아주면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속하는 게 지금 답이 지금 어떻게 되죠? 답이 3번이 되죠. 3번이 되는데 얘는 지금 절대 참조를 해주지 않아도 답이 나왔지만 절대 참조를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세로 막대가 겹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부터 2번, 3번, 4번 합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밑에 합계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가 적용되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 때는 자, 위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삽입의 세로 막대형의 2차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죠.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2개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3개씩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맞게 되겠죠. 지금 범례는 어느 쪽으로 갔어요? 밑에 쪽으로 내려갔죠. 범례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지금 두 번째는 축 서식에서 주 눈금과 보조 눈곱이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주 단위를 보니까 지금 10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표에서는 2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 단위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20 이렇게 해주시고 주 눈금도 안쪽으로 보조 눈금도 안쪽으로 해줘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나오고 20씩 주 단위가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겹치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지금 겹치는 게 지금 이게 0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겹쳐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3번 데이터 계열로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죠. 자, 4번은 지금 표 전체 영역을 원본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 여기만 사용하고 있죠. 여기만. 자, 그래서 답은 4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실습해 주세요.